이스타항공의 주식 500만 주가 시장에 풀려 수백억의 시세 차익 실현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전형적인 기업 사냥의 수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역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다시 살아난 긴꼬리 투구새우가 논의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상생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전라북도에 혈세가 투입된 새만금 관광개발이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로 전락한 뒤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관광개발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이스타홀딩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수단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사실상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는 이스타홀딩스. 2015년 이스타홀딩스가 취득한 지분은 이스타항공 전체 주식의 68%에 달하는 524만 주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로부터 주식을 사들였냐는 겁니다. 2014년 이스타항공의 지분 현황과 비교해보면 이스타홀딩스가 주식을 사들인 대상은 새만금 관광개발에서 240만 주, IMSC 26만 주, 그리고 이스타항공 증자를 통한 300만 주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이들 세 회사 모두 사실상 이상직 개인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상직 일가는 결국 자기네 주식을 자기들이 사들인 꼴입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만약 차명이나 은닉재산이 사모펀드의 이름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검은 돈이 주식으로 탈바꿈해 이상직 가족의 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타 측의 주장대로 이스타홀딩스가 차입금 100억 원으로 520만 주의 주식을 샀다면 주당 취득 가격은 약 1,900원. 공교롭게도 직후부터 이스타항공의 주식은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장외 거래 사이트의 주가 변동 그래프를 봐도 2016년 이후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식은 최고 2만 5천 원까지 치솟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거래가 좀 활발히 됐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시점을 전후로 이스타홀딩스는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140만 주를 팔아치웁니다. 10배의 시세 차익도 가능했다는 얘긴데 평균 2만 원씩 계산해도 3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 역시 이 시점을 전후로 200만 주의 주식을 증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주식을 누가 사들였냐는 겁니다. 주주 현황에서 기타로 표시되는 지분의 소액 주주 현황을 보면 2015년 1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54%까지 치솟습니다. 결국 이스타항공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 약 520만 주가 소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갑자기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타홀딩스를 기반으로 이스타항공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외거래 사이트에서는 마치 상장이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상장 가능성은 있었을까? 2016년 이스타홀딩스를 감사한 한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 의견 제시를 거절당합니다. 지배 구조의 투명성 공개는 상장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상장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도 적정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 보고서가 필요한데 지금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것은 상장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스타항공 내부 재무 구조 역시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상장이 그 상장 요건에는 안 맞았어요. 상장을 하려면 상장 요건을 갖추는 게 자기 자본이라든지 흑자를 몇 년 동안 낸다든지 이런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된 우리는. 결국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뻔히 알고도 증자와 매매를 통해 500만 주의 주식이 시장에 풀렸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차액만으로도 이미 수백억 원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을 이상직 일가. 반대로 만약 이스타항공이 파산한다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최대 피해자는 고용 위기에 내몰린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회사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회사 주식을 사라는 제안도 그중 하나인데 이제 적자는 투자 피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A씨. 당시 회사가 신입사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며 해온 첫 번째 제안은 다름 아닌 자사 주식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사팀 관련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최소 500만 원치를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신입의 입장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사는 분위기에서 주식 매입을 압박받은 직원은 A씨만이 아닙니다. 이스타항공은 창업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주식을 살 것을 강권했고 여윳돈이 없다는 직원들의 경우 특정 은행을 대출 창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근처 방화사거리에 주거래은행에서 얘기해서 분양하는 것보단 싸게 옵션을 하나 준 거고. 심지어 직원이 퇴사하면 새로 채용된 직원이 보유 주식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상법이 까다로운 탓에 사측이 자사 주식을 중개하듯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인데 보유 가치도 없는 주식을 처분하고 싶다는 퇴사자들을 달래고 자본 누수를 막기 위해 방법을 짜낸 겁니다. 주인의식도 갖고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도 일부 있을 거고 10억 정도? 그 정도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직원들이 전부 낸 돈이. 직원들은 이렇게 첫 월급의 설렘을 느껴보기도 전에 주식부터 떠안았습니다. 월세 방 보증금 들어갈 정도의 맘먹는 돈이었으니까 대출받아서 사는 친구도 있었고 저같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사는 친구도 있었고 여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 측은 은행 빚을 끌었으면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을 회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소득세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는 빠지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라고 일부 직원들이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많게는 1,000만 원. 이스타홀딩스가 출범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이 장외 거래될 때까지 초기 출자금을 사실상 직원들에게 걷어들인 겁니다. 제 직급이 차야 되는 정도, 액면가 5천 원짜리 1,000주가 되겠죠. 대다수 직원들은 적재적소 배치가 안 되지 않았느냐, 소득 경영 같은 측면. 회사의 명분은 사원들이 곧 주인이라는 우리 사주 개념이었지만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회사 입장은 돌변합니다. 직원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겠다는 대표이사의 입장이 나온 건 지난 3월. 그런데 이미 올 초부터 회사는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해오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도 빼돌렸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만 공제한 걸로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4대 보험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죠. 4대 보험 미납 유용 횡령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향토 기업이라며 지역에서 명예는 명예대로 얻고 당선된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며 오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가족 같은 회사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들에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33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광주 확진 환자가 남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군산 미군부대 소속 20대 장병 A씨가 델타 항공편으로 입국한 뒤 검체 채취와 검사 과정을 거쳐 양성 판정됐습니다. 또한 광주 125번 확진 환자가 지난 4일 남원 상록 골프장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선 시군 등 각급 기관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한 공무원들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신규 일자리 10,000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전주 효자동에서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을 열고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 상용차와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신규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에 특화된 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고용 안정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도 운영합니다. 이낙연 의원 대 김부겸 전 의원으로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김 전 의원이 전북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당대표 출마가 예고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전북에서 당권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도의회 기자회견에서는 도민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구가 감염병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전북에서 흔쾌히 병상을 내주며 고통을 나눴다는 겁니다.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 지방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지원 방안 그리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직 의원 사안에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자격검증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검증을 제대로 못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은 여기저기서 받았습니다. 당이 좀 지금보다는 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전 의원은 내일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데 이낙연 의원도 호남 표심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 29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인 전북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읍과 고창 등 전국 12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시군의 고질적인 현안인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 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도 밖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 등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지역은 그동안 지역 방사능 방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만 있을 뿐 법적 지원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 기업 지원이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에 글로벌 무역 박람회 참가와 무역 사절단 파견, 우수상품 박람회 등 대면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감염병 우려가 여전함에 따라 전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억 원의 예산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와 화상 상담회를 추진하고 84개국에 개설된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과 현지 홈쇼핑 방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변 논에서 자주 보이다가 자취를 감췄는데 요즘 다시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다시 살아난 건데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농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합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인 정읍시 고부면 일대 논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챙이처럼 생긴 작은 생물들이 빠르게 바닥을 헤집고 다닙니다. 머리에 투구를 쓴 것 같은 모습의 긴꼬리 투구새우입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고생대 화석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데 7천만 년 전부터는 외형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 생물로도 불립니다. 농약이나 비료 등의 사용으로 자취를 감춰 지난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다가 차츰 개체수가 늘어서 지난 2012년도에 해제됐습니다. 예전에는 산지 계곡이나 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농약 사용이나 비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취를 감춰서 멸종위기종까지 지정이 됐었는데요. 이곳에 투구새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초
1997년에 친환경 농업으로 바꾼 3, 4년 뒤부터 몇 마리씩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츰 개체 수가 늘어서 이제는 8헥타르 논에 폭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투구새우는 무내기를 한 뒤에 나타나서 2, 3주 정도 서식합니다. 바닥을 헤집으며 먹이를 찾기 때문에 물을 뿌옇게 흐려놓아서 자연스럽게 잡초 성장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모가 어렸을 때는 잡초 발생에 같이 왕성을 해요. 근데 그때 투구새가 적당히 발생을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현저하게 덜 나오더라고. 우리가 해보니까.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다시 살아난 투구새우. 이제는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친환경 파수꾼의 역할까지 하면서 상생의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주호입니다.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을 자택 수리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소 위탁업체 대표와 관련해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 해지와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행업체 11곳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유족연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자 전라북도 교육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당초 김승환 교육감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항소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피고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로 예정된 항소 기한 내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사망 인정과는 별도로 송 교사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연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잼버리 국가대표가 출범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지도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제1기 잼버리 국가대표 출범식을 열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잼버리 국가대표는 홍보대사로서 잼버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스카우트 참가대원 증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과 팽나무 지킴이 등 사회단체들은 오늘 4천여 명의 시민 지지 서명을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 탄약고 안전거리를 위해 강제 수용된 하제마을 주변을 미군에 넘길 경우 문화재급인 600년 된 팽나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내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39일 동안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 했으며 하루 2차례 방역을 실시하고 진입 도로마다 발열 검역소를 설치해 차량 안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부안군도 방역 전담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변산과 격포, 모항 등 해수욕장 5곳을 오는 11일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합니다. 전북대병원은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72살 여성 김모 씨가 장기 이식 대기 환자 5명에게 신장과 간, 각막 등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평소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기를 좋아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술테마박물관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에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기획 전시를 선보였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